네, 안녕.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경우의 수 파트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네, 그냥 감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체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자, 사건하고 경우의 수가 있는데 사건은 그냥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 그냥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뭐라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마인드 자체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세야 될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세야 돼. 요게 기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합의 법칙이 있는데 일단 이 합의 법칙이랑 바로 뒤에 이제 고배 법칙 있을 거예요.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일단 합의 법칙의 의미 다 기억나나요? 얘는 뭐였어요? 우리가 두 사건의 A가 뭐 할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멘트를 하나 더 달면 이런 경우도 있고 경우를 나눌 때도 씁니다. 경우를 나눌 때.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면 무조건 합의 법칙, 그 경우를 다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 들어갔을 때 경우를 나누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때는 그 경우들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 그 경우의 수를 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경우의 수가 m하고 n이면 2를 더해야겠지. 네, 합의 법칙이고 이를 합의 법칙이라 한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이 있는데 여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얘는 반대예요. 아까는 뭐였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면 얘는 동시에 일어날 때죠. 뭐라고? 동시에 일어날 때. 또는 연달아서, 연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난다. 연이어 일어날 때. 요때 고배 법칙이 있습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그 경우의 수는 당연히 m 곱하기 m 이렇게 들어가겠죠. 경우의 수를 둘이 곱한다. 그래서 이를 고배 법칙이라 한다.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뭐 나쁘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피세즈 1번. 자, 합의 법칙이 있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우리가 두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돼야 되는데 4의 배수라고 돼 있죠. 맞아요? 우리가 주사위는 기본적으로 몇부터 몇이야? 1부터 6이지, 그지? 1부터 6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는 최소 몇? 2에서 시작해서 최대 몇 가지? 12까지 가능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건 몇? 4? 그치, 4, 8,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합이 4인 경우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야. 괜찮아? 다른 두 개의 주사위면 우리가 1, 3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3, 1 이렇게도 고를 수 있는 게 서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1 이렇게 다를 수 있으니까 나눠주고 2, 2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경우의 수 셀 때는 작은 거 하나 잡고 하나씩 늘려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은 어떤 거 가능해요? 우리가 1 하면 7이잖아.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뭐부터 들어가야 돼? 그치. 2, 6부터 들어가서 몇 개씩 늘린다? 한 개씩 늘린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럼 감각적으로 오시나요? 한 개씩 늘리면 당연히 맨 끝에 뭐가 와요? 6으로 끝날 거 아니야? 2부터 6이니까 5개구나.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중간에 뭐 다른 조건 없어요. 뭐 당연히 뭐 써주면 3, 5, 4, 4, 5, 3이겠죠. 그 다음에 12는 당연히 6, 6밖에 없으니까 각각 몇 가지? 얘는 3가지, 5가지, 1가지. 그러니까 이 경우를 나눴을 때 그리고 4의 배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하는 거야. 합의 법칙 쓰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9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눈의 수의 차가 3 또는 4래요. 차가 3이래. 자, 차가 3인 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1, 4. 이거 차가 3 맞나요? 괜찮아? 작은 거부터 세는 거야. 그러면
2, 5도 되고 3, 6도 되겠죠. 근데 이거 반대도 되고 안 되고 되겠죠. 반대도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의 2배. 그래서 6가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차가 몇 가지다? 차가 4다. 라고 하면 몇몇 1, 5부터 해서 2, 6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서 몇 배? 2배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정답이 10가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넘어갑시다. 자,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두 종류의 공책이 있는데 이 공책을 어떻게 하는데 3000원어치 이하로 사는 방법이래요.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500원짜리가 공책이 있고 1000원짜리 공책이 있는데 이게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A개, 이거를 B개라고 하면 500A가 얘는 총 금액이 되겠지. A가 뭐 3권이면 이거는 1,5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500A 더하기 1000B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걸 몇 이하로? 3,000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공통으로 몇을 가지고 있나요? 500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다 500으로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죠. 따라서 A 더하기 2B. 얘가 뭐가 된다? 6보다 이하다. 자, 그러면 각 공책을 적어도 한 권씩은 산대요. 한 권씩은 사는데 이 A, B는 내가 살려는 권수죠. 맞아요? 그 권수가 어떻게 된다? 적어도 한 권씩이니까 A, B는 무슨 수? 자연수가 되겠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자연수니까 가능한 거부터. 자, 여기선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 중에 뭐부터 정해야 될까요? A랑 B 중에? B부터 정해야 되죠. 왜? 우리가 얘가 훨씬 개수가 더 적죠. 1, 2, 3밖에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1, 2, 3, 4, 5, 6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적은 거를 항상 택하셔야 됩니다. 그건 웬만하면 개수가 클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준을 잡는데 그 기준은 적은 숫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적게 뽑을 수 있는 거 기준으로 잡는다.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몇부터 가능해요? 1 되고 그 다음에 2 되고. 자, 1이면은 얘는 몇 대? 자, 4긴 한데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장 작은 거부터 쓰세요. 가장 작은 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까지 되죠. 1이 여기까지 됩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2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이고 2까지 가능하겠지. 근데 여기가 3이면 얘가 0이니까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총 6가지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100의 자리는 짝수, 1의 자리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래요. 자, 자연수는 일단 우리가 빈칸으로 이렇게 두고 세 자리 자연수가 있구나 체킹을 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 100의 자리 짝수. 자, 이거 짝수인데 가능한 짝수 뭐뭐 있어요? 2, 4, 6, 8 있죠. 0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0이 안 된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여긴 0이 지금 되지 않는다.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가능한 게 몇 가지? 얘는 2, 4, 6, 8이니까 4가지. 2, 4, 6, 8이 되니까 4가지고. 자, 1의 자리 숫자는 지금 무슨 수래요? 소수래요. 자, 소수 가능한 거 뭐 있어요? 2, 3, 5, 7이죠. 그죠? 그래서 2, 3, 5, 7이니까 몇 개? 4가지가 된다. 자, 가운데는 지금 몇부터 몇 가지 돼요? 정민아, 몇부터 몇 가지 돼요? 가운데 숫자? 이거 생각해야 되니? 가능한 거 뭐예요? 뒤라 뭐예요? 그치, 0부터 9까지죠? 그럼 몇 가지 있어요? 10가지지. 오케이?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9가지 아니야. 그래서 얘는 16 곱하기 10이니까 162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아니야. 이해 안 된 부분 있는 사람? 그럼 12를 어떻게 여기가 몇부터 몇 가지 된다고요? 0부터 9라는 숫자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1부터 9가 몇 가지야? 9개죠? 거기서 0 하나 더 있으니까 10가지. 괜찮니? 이거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0부터 9가 다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뭐 문제 있는 거 있어요? 아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약수의 개수 있는데, 네. 약수의 개수는 지금 540의 양의 약수. 자, 그냥 양의 약수는 그냥 약수 개수 얘기하는 거고요. 얘들아, 540 이거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뭐 해야 돼? 소, 인수, 분해해야 되죠. 그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눠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54 곱하기 10이고, 6 곱하기 9고, 2 곱하기 5고, 2 곱하기 3이고, 3 곱하기 3이죠.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오죠. 542. 네, 이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기억나세요? 자, 만약에 내가 약수의 개수를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12. 자, 12는 기본적으로 약수가 뭐가 있죠? 1, 12, 2, 6, 3, 4 몇 가지? 6가지가 있잖아요. 그지? 그 6가지가 어떻게 탄생이 된 거냐면 2의 제곱과 3의 1제곱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2가 아무것도 없거나 2가 한 개 있거나 2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괜찮아? 2를 하나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두 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얘는 3을 안 뽑을 수도 있고 3을 한 개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몇이에요 결국? 2의 0제곱은. 그냥 1이잖아. 1. 얘도 몇이에요? 1이잖아요. 그럼 곱해봅시다. 자, 1 아무것도 안 뽑고 안 뽑았어요. 1, 1 곱해서 몇이요? 1이죠. 괜찮아? 1, 3 곱해서 3이죠. 2, 1 곱해서 2죠. 그 다음에 2, 3 곱해서 6이고 2의 제곱 곱하기 1, 4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 12. 그래서 이 개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와 몇 가지? 세 가지와 두 가지다. 어떻게 세 가지, 두 가지 나온 거야? 2의 제곱인데 내가 없는 것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 늘려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내가 3이 한 가지 있는데 3이 없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하나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곱해서 몇? 3 곱하기 2니까 6가지가 됩니다. 이게 약수의 개수예요. 오케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체크한다? 우리가 공식으로 잡아주면 내가 A의 P제곱, N을 잡았을 때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라 치면 여기서는 내가 A, B, C를 각각 소수로 잡아야 돼요.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있어. A, B, C는 소수. 네, 소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여기서 약수의 개수는 뭐다? 얘는 P 플러스 1, 그 다음에 Q 플러스 1, R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여기 약수의 개수. 체킹 해주세요. 체크 다 됐니? 네. 체크하셨으면 우리가 여기서 몇의 배수의 개수? 2의 배수의 개수 구하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2의 배수의 개수? 이거 2로 묶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2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죠.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에서도 하나씩 막 뽑아가지고 할 거 아니야. 뭐 2의 0제곱, 뭐 3의 1제곱 뽑아서 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2의 1제곱 뽑고 여기서 3의 0제곱 뽑고 여기는 5의 1제곱 뽑았어요. 이건 2의 0제곱 뽑았다가 치자. 그럼 이건 1이고 이건 1이고 이건 5죠. 그러니까 다 곱하면 몇이야? 5죠. 맞아요? 근데 어차피 옆에 2가 있기 때문에 짝수가 무조건 돼야 안 돼. 2의 배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의 약수의 개수 구하시면 됩니다. 얘 약수 개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네, 다시. 자, 얘가 지금 2를 뽑아냈죠, 하나를. 맞아요? 2를 뽑아냈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숫자가 나오든 2의 배수 아니에요? 2랑 곱해지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 나올 수 있는 개수는 1 해서, 얘 약수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개수죠. 그죠? 2의 0제곱, 1제곱 중에 하나 뽑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가지? 1 플러스 1. 여기는 3이니까 3 플러스 1. 여기 1이니까 1 플러스 1 해서 2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정답이 16이 정답이 됩니다. 네. 가려면 손 들고 나가시면 돼요. 네. 2의 배수를 구해야 돼서 2를 일부러 뺀 거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5번 있는데 이거 안 할 겁니다. 확통에선 큰 의미가 없어요. 넘어갈게요. 5번 X 쳐주시고 6번도 X 쳐줄 거고요. 7번도 색실이 있지만 이거랑 연관은 없어서 X 칠게요. 해서 8번으로 갈게요. 민찬아 이따가 태훈이 오면 X 쳤다고 알려줘. 자 8번 갑시다. 자, 오랜만에 듣죠? 옛날에는 굉장히 싫어했던 이 수영도 기억나나요? 수영도 이거 뭐예요 이거? 수영도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거지 그치? 가지치기? 맞아? 그거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언제 쓰냐? 합의 법칙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합하면 되는 거고 고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면 고배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근데 젠장 이게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 그때 쓰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안 될 때 쓰는 거야. 자, 들어갑시다.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근데 여기서 A1, A2, A3, A4 순서대로 이렇게 잡혀 있어. 근데 뭐랑 뭐가 다르대요? A, I와 I가 다른데 I는 1, 2, 3, 4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막힐 수가 있거든요. 문자 나오자마자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냥 모르겠고 그냥 대입해 보세요. 오케이?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그치? A1이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A가 2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 자리에 1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자리에 2가 올 수 없다. 자기 자신께 못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 얘는 자기 자신으로 못 오는구나. 자기 자신 자리에 못 온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1이니까 가능한 거 몇? 2, 3, 4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몇 가능해요? 2니까 1, 3, 4 다 가능하죠? 2는 못 오고 그치? 4자리 자연수니까. 앉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 가능할까요? 3, 4 되고 4, 3 되는데 3, 4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3이 겹치니까 해서 4, 3. 여기는 4, 1 되겠고요. 여기는 1, 3 되겠죠. 안 겹치는 건 다 빼줘야 돼. 3, 1 이런 식으로 되면 3이 겹치니까 안 되는 건 제외해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3.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얘는 3이 됐고 여기는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1, 2, 4잖아. 근데 2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1, 4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눠.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 될까요? 4 아니면 2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끝에가 4가 안 되니까 4, 2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 4예요. 3, 4면 여기는 가능한 게 1, 2 아니면 2, 1이지. 근데 여기 겹친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둘 다 돼요. 얘는 1, 1도 되고 2, 1도 되는구나. 자, 마지막 갈게요. 얘는 4는 그 다음에 1, 2, 3 되는데 2가 안 되죠? 그래서 1, 3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4, 1, 2, 3 또는 3인데 3이 안 되죠? 그래서 2, 3만 가능하다. 3이 겹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1이랑 2. 그렇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럼 총 몇 가지? 이거 3가지, 이거 3가지, 이거 3가지. 합의 법칙 써서 다 더하면 9가 정답이 됩니다. 태훈? 문 좀 닫아줄래? 문이 열려서. 자, 넘어갈게요. 순열. 시계가 어디 있니? 여기 있구나.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어떤 게 들어가요? 순열하고 조합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확통 들어가시면 중복 순열, 중복 조합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오케이? 듣고 있나요? 그래서
중복주와 중복 순열의 확장이 될 건데 일단 의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자, 잘 적으시고 자, 서로 다른 거에서 뽑는 거야. 같은 거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자, 잘 체크하시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다음에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기호는 뭐라고 쓰면 돼요?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대로 NPR이라고 쓰고요. 크기 항상 주의해서 써주세요. P가 가장 크게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넘어갈게요. 저거 NPR. 네,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NPR.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 순열의 수를 이제 정할 건데, 자, 봅시다. n개가 있어요. 우리가 n개가 있는데, 우리가 r개를 택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개수가 일단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총 n개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개를 뽑는다? r개를 뽑는데, 거기서 뭐 한다?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r개를 뽑으려고 하면 일단 하나씩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내가 첫 번째 거 뽑았어요. 몇 가지 경우일까요? 몇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n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n가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거 선택하면 이미 이건 선택한 상태잖아. 그럼 몇 개 남았어요? n-1가지 남았죠. 맞아요? 그 n-1가지 중에서 몇 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그 다음 n-1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거는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배 법칙 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쭉쭉 나열했을 때 총 몇 개를 뽑아? r개를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곱하면 돼요? r개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맨 뒤에는 숫자가 뭐냐라고 했을 땐 이거는 n-0이고요. 얘는 n-1이니까 r개 뒤에는 n-r-1이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면 2였다면 여기는 r이었을 거 아니야. 그쵸? 총 r개니까 괜찮아? 그래서 하나씩 줄이면 이렇게 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솔직히 그냥 n부터 하나씩 줄이는데 그냥 r개 쓴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쨌든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오른쪽 요 녀석은 이거를 풀어서 전개해서 저렇게 나온 거야. 괜찮아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게 뭐다? 순열의 수다. 그 순열의 수 뭐라고? NPR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대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만약에 6으로 갈게요. 6P3이에요. 자, 이건 몇 개 중에 몇 개 정하는 거야? 6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그럼 내가 6개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 선택했어. 몇 가지? 6. 그 다음에 하나 남았으니까 몇 가지? 5. 그치.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그죠? 하나 남았으니까 또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4. 그래서 3가지를 쓴다. 뭐부터? 6부터 하나씩 줄여서 3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얘들아? 괜찮아요? 이해되니? 괜찮아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총 3개를 쓴다. 하나씩 줄이면서. 자, 어쨌든 얘는 그래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당연히 n가지고 여기는 두 번째는 제외한 n-1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얘는 가지수가 r번째는 이렇게 된다. 네. 어차피 다 한 내용이니까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공식이겠죠? 공식인데 r개가 중요하고 이거 n이 중요한 건 당연한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r. 자, r이 숫자일 때 일반적으로 숫자일 때 이 공식 쓴다고 보면 돼요.
오케이? 이게 R이 뭐일 때? 숫자일 때. 요건 잘 체크해 주세요. 저 NPR이 다른 방식도 있거든요. 이따가 팩토리얼 배우면 팩토리얼로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숫자일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숫자일 때 이렇게 표현했다. 체킹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 자,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를 택한대요. 자, n개에서 n개 택하니까 몇 p 몇? npn이죠. 괜찮아요? npn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n이야. 그러면 이게 몇 개? n개인 거잖아. n개. 자, n부터 선택해서 n개 나열하면 당연히 n부터 n-1에서 몇 가지 있겠어요? 2 해서 1까지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npn은 뭐다? 얘는 여기 쓰시면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2, 1 이렇게 된다. 여기 쓰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를 n의 계승이라고 하고요. 네, 팩토리얼이 계승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n 팩토리얼. 기호로 얘는 무슨 표? 느낌표 쓰시면 되죠. n 팩토리얼. 그래서 이 녀석이 뭐랑 같다? n 팩토리얼이랑 같다. n 팩토리얼. 그래서 npn이 n 팩토리얼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팩토리얼은 그냥 4개 있으면 그거 배열한 경우에서요. 그냥. 오케이? 4개를 배열한다. 이런 식으로. 얘는 4개를 서로 다른 4개를 배열하는 수. 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얘들아 예전에 네? 이거 네 곱하기인데 제가 그냥 곱하기를 점으로 쓴 건데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자, 여러분들 요거 팩토리얼은 웬만한 6팩토리얼까지는 그냥 기억해 주신 게 좋습니다. 뭐 근데 어렵진 않으나. 네. 1팩토리얼 당연히 몇이겠어요? 1이겠고 2팩토리얼 2. 얘는 2 곱하기 1이죠. 그죠? 그러니까 2지.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은 6이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고 그 다음에 24지 4팩토리얼. 자, 여러분들 그러면 느낌이 오죠? 3팩토리얼에서 4팩토리얼 갔을 때 이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몇을 곱한 거지 현재? 4를 곱한 거지. 근데 이건 뭐예요?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하나 나오는 거 보여? 괜찮아요? 오케이? 4팩토리얼은 4에서 3팩토리얼 곱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정리하면 뭐로 쓸 수 있어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구나. 이런 식으로도 체킹이 가능하다. 이 정도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4팩토리얼은 24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일단 뭐 공식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이해해서 나온 공식이지, 그지? 그 정도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팩토리얼은 몇? 120이요. 오케이. 6팩토리얼? 720. 7팩토리얼? 5040.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의미는 없어요. 네. 이 정도로 체크해 줍시다. 네. 제가 지금 저렇게 팩토리얼 했잖아요. 이 뒤에 C 배우는 거 기억나? C? 좋아? 그거 나중에 파스칼 삼각형 해가지고 몇 시 몇 다 웬만하면 기억하게 할 거거든요. 뭐 9C4는 126 이런 식으로. 네. 나중에 그걸 알면 되게 편해져요. 오케이? 파스칼 삼각형 알면. 자, 이 정도 넘어가고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이 순열수 자체가 네. 이 정도로 체크하시고 여기서 얘들아 요거 있죠, 요거. 자, 아까 6P3 있었죠? 6P3 요거. 자, 6P3은 잠깐 갖고 올게요. 6P3이 뭐였지? 6 곱하기 5 곱하기 4였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걸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해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몇 팩토리얼? 6 팩토리얼. 얘는 잠시만요. 3팩? 네. 요거는 좀 쉽구나. 네, 요렇게 됐고 이거 7팩으로 갈게요. 7으로. 7으로 가면 이거는 7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는 3개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쓰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는 네, 좀 잘못 썼는데 4321하고 4321 이렇게 하면 되나요? 괜찮아? 그러면 위에는 몇 팩? 7팩. 7팩토리얼. 그 다음에 밑에는 4팩토리얼.
자, 그러면 7p3이 얘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뭔 소리냐면 내가 이 4를 7-3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7p3은 뭐랑 같다? 7팩토리얼 나누기 7-3팩토리얼이랑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녀를 npr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 팩토리얼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정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썼니? 쓰고 있어요. 네. 자, 따라서 얘는 np형을 뭘로 정의하나요, 우리가? 1로 정의하죠?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np형은 1이고요. 그 다음에 0팩토리얼도 1이고요. 네, npn은 아까 n팩토리얼 했죠? 요 정도로. 그래서 요거는 다 기억해 주세요. 네.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기 기본이고, 여러분들은 이거는 아까 정의해서 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 쫙 내려서, npr은 뭐랑 같다? n-r 팩토리얼.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주로 여러분들 언제 쓰이냐면요. 이 r이 아까는 숫자였죠. 얘는 문자일 때. 그러니까 미지수일 때 말하면 쓰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범위는 언제나 이겁니다. 이거는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순열에서 조합에서나 순열에서나 다 똑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게 무조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앞에가 더 작으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2개, 3개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지?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 괜찮죠? 넘어갈게. 자, 정의를 이렇게 완벽하게 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값인데 저 등식에서 뒤에 있는 r 자리가 지금 문자야 숫자 얘들아? 숫자. 오케이. 자, 숫자면 어떻게 해라? 하나씩 나열해라. 뭐부터? n부터 2개 나열해라. 어떻게 하면서? 하나씩 줄이면서. 오케이? n부터 2개. 하나씩 줄이면서 나열해라. 그 다음에 뒤에 거 얘는 n부터 몇 개? 1개 나열하는 거죠? n이네요. 그게 몇이다? 64다. 아, 2차 방정식 풀란 얘기구나.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네. 반대로 물어봐야겠네. 이해되는 사람 손? 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죠. n 삭제되니까 이게 64니까 n은 몇이에요? 8이죠. 자연수니까 8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운대요. 자, 한 줄로 세운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죠? 똑같으니까 얘는 5. 그쵸, 5p3. 잘했어요. 5명 중에 서로 다른 5명의 학생은 갖출 수가 없죠. 무조건 다른 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명이라고 이렇게 사람으로 나와있으면 무조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5p3이고 얘는 5, 4, 3이겠죠. 몇이니? 60. 그죠? 자, 5명을 한 줄로 세운다. 얘는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그치? 120. 오케이. 하고 넘어갑시다. 자, 남학생, 여학생 4명을 한 줄로 세울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어요. 줄게요. 자, 남학생 4명을 이웃하게 세운대요. 이 남학생을 세울 때, 자, 남학생을 그냥 니은으로 표현할게요. 귀찮은데, 네, 이렇게 하고. 이웃하면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자, 요거부터 쓸게요, 요거부터.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웃하게랑, 이웃하지 않게랑, 네,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그대로 이렇게 있죠.
이거 확통 때도 좀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게를 우리가 막 원에서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되고 얘는 아예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자, 이웃하게 세운다. 이렇게 하면은 자,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되냐? 먼저 이웃한 것을 묶어야 됩니다. 요게 기본이고요. 이웃한 거 묶고 두 번째 이웃한 것 그 묶은 거 묶음이라고 할게요. 묶음 배열하고 그 묶음을 배열하고 곱하기 전체 배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배열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네,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일단 쓰세요. 네. 정리해 두시고. 다 정리됐니? 네, 들어갈게요. 우리가 남학생 4명을 이웃하게 한대요. 그래서 남학생 4명을 먼저 세울 거야. 다르니까 1, 2, 3, 4로 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이거를 묶으래요. 그리고 여학생 몇 명 있어요? 4명 있죠, 그쵸? 그래서 여학생 4명 이렇게 세울 거야. 자, 첫 번째, 무슨 배열? 묶음 배열. 맞아요? 이 안에 있는 거 배열 몇 팩토리얼이에요? 하나로 묶었는데 요 아이들이 이제 배열이 되겠죠, 그쵸? 맞아요? 그럼 4명을 배열하니까? 그치, 4팩토리얼 이렇게 가는 거야. 3개를 배열한다? 3팩토리얼. 4개를 배열한다? 4팩토리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묶음 배열이 되는 거고 전체 배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체크하시면 1, 2, 3, 4가 있고 이 묶음은 1개로 보셔야 돼요. 5 이렇게 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5개를 배열하니까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요거를 곱해준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 4팩토리얼은 몇? 24. 5팩토리얼은 1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880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하지 않게. 이 부분은 이제 다 중요합니다. 이웃하지 않게. 자, 먼저 얘는 뭘 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이웃 한 것이 아니고 이웃 가능한 것 배열이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네. 자, 이웃 가능한 걸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 양끝과 사이사이에 배열하는 겁니다. 양끝 그리고 사이사이 배열. 자, 들어가 볼까요? 얘는 이웃하지 않게 하는데 몇 명을 여학생? 4명을 이웃하지 않게 한대요. 그러면 이웃 가능한 거는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이죠, 그쵸?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은 거니까 이웃 가능한 거 배열해야 되니까 남학생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학생 먼저 배열한다. 그러면 얘는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일단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양끝과 사이사이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네, 여기 V 표시만 해주면 돼요. 양끝과 사이사이. 그래서 얘는 이 사이에 몇 명이 와야 돼요, 지금 현재. 여학생 몇 명? 4명 해야 되죠, 맞아요? 자, 이렇게 양끝 사이사이로 배열하는 이유는 뭐야? 잠깐만. 우리가 만약에 여학생이 여기 1명 있어요. 여학생 여기 2 있어요. 근데 남학생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웃을 안 할 수 있어, 없어? 안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사이에 이웃 불가능한 것들을 배열하는 거야. 어차피 이웃 불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그치 몇 칸 중에서 5칸 중에서 몇 명 배열? 4명이니까 잘했어요. 5P4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곱해 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14 그 다음에 120이 되니까 얘도 2880 요게 정답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같은 거지 웬만하면 같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3번. 뭐 교대로는 그냥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남학생, 여학생이니까 둘 다 4명이니까 이렇게 세울 수도 있죠. 남녀일 수도 있고 연합일 수도 있죠. 그럼 총 몇 가지가 가능해요? 일단 2가지 배열이 가능하지. 괜찮아요? 이 2가지 배열에서 우리가 남학생을 배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죠. 얘네 배열하면 몇 팩? 4팩. 여학생 배열하면 4팩. 오케이. 그러면 얘는 2, 24, 24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576이라고 아깝다. 나 민찬이한테 물어보려 했거든? 아깝네. 쟤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 2 곱하기 576 해주면 돼요. 네. 네? 네. 350인가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난 넘어갈게요. 순열이 몇 번까지니, 얘들아? 14번이요. 14번이요? 자, 12번 갑시다. 순열까지 하고 끊을게요. 여기 지금 피리어드라고 돼 있는데 6개의 문자를 한 줄로 나열할 때 자, 조건에 만족하는 거 하는 거죠. 자, P가 맨 처음에 D가 맨 마지막에 오도록 하면 돼요. 자, P가 맨 처음, D가 맨 마지막. 자, 몇 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4개 들어갈 수 있죠. 이 안에는 아무거나 되니까 몇 팩토리얼? 그렇지, 4 팩토리얼. 오케이. 그래서 24. 자,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같은 걸 이제 잘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 2와 5 사이에 2개의 문자만 온대요. 2개의 문자만. 일단 2와 5가 있는데 안에 2개의 문자만 있다는 건 무조건 안에 2개 있고 바깥에 몇 개가 더 있다는 거야? 2개가 더 있다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가둬놓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4P.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잠시만요. 일단 이거랑 이거를 먼저 뭐 할 수 있어요? 배열할 수 있죠. 그래,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먼저 할게요. 그쵸.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대로 우리가 지금 몇 개가 남아있어요, 문자가. 4개가 남아있죠. 그 남은 4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선택해서 뭐 해야 돼요? 배열해야 되니까 그쵸, P죠. 4P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 1개, 2개 더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몇 곱해야 될까요? 선우야 뭐라고요? 잘했어요. 3팩토리얼 곱해야 되죠. 왜? 이 묶었으니까 얘는 1개로 보고 하나, 둘, 셋을 배열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 곱하는 겁니다. 이게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5자리에 올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네. 해서 계산해 주시면 얘는 2, 4, 3 이게 4, 3이죠. 그 다음에 3팩이니까 6. 네, 해서 10이랑 10이니까 144인가요? 네,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 자, 적어도 동그라미. 자, 이 녀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이 내가 전체라고 쓰는 거 웬만하면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 전체에서 뭘 제외해야 되냐면 이거는 확통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여사건을 제외해야 돼요. 사건은 사건인데 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이거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여사건. 거기 써 있는 것의 이 반대. 반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이걸 반대말 뭘까요, 정민아? 적어도 한쪽 끝에 응? 뭐라고요? 자음이 없다. 어디에? 그치, 양 끝에 자음이 없다라고 해석 잘했어요. 그러면 양 끝에 자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자음은 근데 뭐랑 반대요? 모음이랑 반대지, 그치? 그럼 양 끝에 뭐가 온다? 모음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 말이 맞아요.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지 않는 거고 그
그 말은 모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양 끝을 봅시다. 저기 지금 모음 뭐가 있나요? EIO가 있네요. 네. IAO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가 양 끝에 오는 거니까. 자, 몇 개 중에 몇 개? 3개 중에 2개. 근데 배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EI인지 IE인지 배열해야 돼서 3P, 2가 되는 거고. 자, 남은 거 몇 가지? 4가지. 오케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4가지 남았다는 게 이제 3개 중에서 2개 정했잖아요. 그럼 3개가 빠진 게 아니에요. 2개가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4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시는 겁니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얘는 3, 2, 24 곱하시면 되죠? 144인가요? 아, 그죠. 그럼 6건이 144죠. 방금처럼 지금 144 나왔는데, 답이 144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6건은 항상, 이거를 체킹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전체에서 빼는지. 그래서 이게 144가 되는 거고. 전체는 그럼 뭘까요? 그치, 6팩토리얼이지. 따라서 6팩토리얼 빼기, 요걸 써야겠다. 6팩토리얼 빼기 이 녀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720? 이렇게 되나요? 576? 네. 576이 정답 하고 넘어갈게요. 자연수의 개수. 자, 5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사용을 한대요. 그때 3자리의 정수를 만든대. 자, 3자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 상태에서 내가 정수의 개수죠. 정수의 개수. 그러면 맨 앞에 일단 0이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지? 그러면 가능한 거 뭐?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4. 자, 두 번째 몇 가지? 두 번째는 하나를 제외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4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가지. 그래서 얘가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0이 올 수 없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정답이 48인가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자리 짝수의 개수. 이거는 1의 자리부터 그쵸. 1의 자리부터 체크해 주시면 1의 자리 뭐뭐뭐 가능? 0, 2, 4.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맨 뒷자리가 0일 때랑 2, 4일 때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왜? 이거 0 들어가면 이건 0 의미 없죠. 근데 얘가 2가 들어가면 0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나눠야 돼요, 경우를. 오케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0인 경우랑 어떤 경우? 2, 4인 경우로 나눌 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맨 뒤에가 0인 경우는 여기에 뭐가 가능해요? 우리가 1, 2, 3, 4 다 되지.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자, 두 번째는 몇이니? 3가지, 그치? 이거 몇 가지라고 하면 되나요? 0이니까 한 가지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12가 됩니다. 자, 맨 앞에 얘는 몇 가지예요? 자, 이거부터 정합시다. 2, 4 중에 하나 정하죠. 몇 가지? 2가지지. 자, 여기 몇 가지일까요? 3가지지. 왜 3가지야? 2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뭔가 하나야. 이거 둘 다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했고, 앞에서 0도 안 되니까. 그래서 3가지 남았죠. 그래서 3가지구나.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몇 가지? 3가지지. 왜? 2 숫자 빠졌으니까 3가지.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18인가요? 그래서 더하면 30가 정답이 된다. 경우를 나눴을 때 항상 더해 주셔야 돼요. 합의 법칙.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잘하는 것 같은데? 지겨워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얘는 14번 봅시다. 5개의 숫자에서 모두 사용해서 3만 1000보다 큰 수의 개수래요. 자, 일단 5자리니까 맨 앞자리가 뭐면 될까요? 3, 4, 5가 가능하죠. 그럼 큰 수니까 뭐부터 세는 게 좋을까? 5부터 세는 게 좋겠죠? 자, 5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럼 뒤에 아무거나 와도 3만 1000보다 크겠지? 맞아요. 그러면 몇 가지? 4팩? 그렇지. 그 다음에 4가 왔을 때는 몇 팩? 4팩. 3이 왔을 때는?
또 3도 4팩인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왜? 어차피 1000보단 더 클 거 아니야, 뒤에가. 근데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원래 그렇게 푸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3 있고 내가 하나하나 체킹을 해야 된다. 뭐 32,100 모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3일 때 여기에서 그 다음 분수가 5부터 들어가야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건 몇 가지? 3팩 이렇게 들어가고 3, 4로 시작하면 3팩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3, 3 안 되잖아. 그치? 겹치면 안 돼서 3 지어주고 2 되니까 3팩. 이게 지금 3, 4고 3인 거예요. 3일 이것도 몇 가지? 3팩이다. 아, 그래서 3팩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3팩이죠. 자, 4 곱하기 3팩 몇이라고? 몇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그래서 4팩 3개니까 24 곱하기 3 하면 72가 정답이 되겠죠. 14번까지 그랬나? 네. 자, 조합하러 들어갑시다. 얘들아, 조합도 당연히 뭘 알아야 돼? 정의 똑같이 알아야겠죠.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서로 다른.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에서 뽑는 거야, 다른 거. 서로 다른 n개. n개 중. 몇 개를 뽑는다? r개를 뽑는데, 순서 없이. 순서 없이.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순서 없이 뽑는 거죠. 네. 체킹 제대로 해주시고. 기호는 어떻게 되니? C가 될 C, N, C, R. 네. 콤비네이션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조합의 수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되는데, 일단 얘는 순서 없이 택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내가 이게 순서 없이 뽑는 거잖아요. 맞아? n개 중에 r개를 뽑았어. 거기에서 내가 순서 없이 뽑은 거에서 순서를 곱했어. 자, 순서를 곱한다는 건 뭔 말일까? 여기다가 몇 팩토리얼 곱하는 거야? r 팩토리얼을 곱하는 거지. 맞아? 내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이렇게 선택만 했어. 이게 선택만 했어. 그거를 이제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내가 n개 중에 r개를 뽑았으니까 여기는 r개가 있겠죠. 괜찮아요? 그 r개를 어떻게 하면 돼? 순서대로 배열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뽑고 나서 배열한 거죠. 그래서 뭐랑 같은 거야? n, p, r이랑 같은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내가 순서 없이 뽑기만 했어. n개 중에 r개를 뽑았어. 근데 이 r개를 순서대로 배열했어. 그럼 어떻게 돼?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뽑으면서 순서를 배열한 거죠. 그래서 순열이 된 거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순서가 있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체킹해 놔야 됩니다. 이게 조합과 순열의 관계예요. 일단은 네, 뭐 아무데나 쓰셔도 되고요. 뭐 옆에다 쓰셔도 되고,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1로 나가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이제 npr이고요. 근데 조합의 수 ncr가 r팩을 곱한 거가 같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거랑 똑같네요. 네. ncr 곱하기 r팩이래요. 네, 똑같은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ncr은 뭐예요? 이것만 남기고 이거 넘기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r팩토리얼 분의 npr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공식 하나 나온다. 자, 요 공식 나오는데 요거는 r이 뭐일 때 쓰냐면 r이 숫자일 때 씁니다. 자, 뭔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개 중에 7개로 합시다. 7개 중에 3개를 정해요. 그러면 얘는 밑에 r 팩토리얼이니까 얘 팩토리얼 몇이야? 3, 2,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위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7부터 몇 개를, r개를 배열해야 되잖아. 그치? 맞아? 7부터 몇 개? 3개를 배열해야 된다. 그래서 7, 6, 5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7부터 하나씩 줄이고
3부터 하나씩 줄여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숫자 나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약분해서 35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인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요. 문자인 경우는 NPR이 뭐였어요, 얘들아? NPR이? 문자 있을 때? 이거 기억나나요? n팩에서 뭘 나눈다? n-r 팩토리얼을 나눈다. 요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뭘 나눠? 내가 r 팩토리얼을 나눠야 되죠. 괜찮아? 그럼 r 팩토리얼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뭐랑 같다고? NCR이랑 같다고. 그래서 NCR이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건 추가해서 써줄게요. NCR은 뭐랑 같다? r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앞에 거 팩토리얼은 위에 쓴 다음에 한쪽에서 한쪽 뺀 거. n-r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문자일 때. 그래서 뭐 증명 같은 데나 아니면 빈칸 추론해서 쓰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조합이나 수련이나 둘 다 우리가 문자, 숫자로 나눠서 체크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이거 쓰고 넘어갈게요. 쓰세요. 됐니?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쓸 수 있어? NC0 그리고 뭐 NCN 이런 것들 다 써낼 수 있죠. NC0은 몇이야 얘들아? 이거 1로 고정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NCN도 1이에요. 그래서 얘도 1이고 얘도 1. 자,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기억이 그나마 나는 사람 있어요? 기억이 아예 안 난다 손. 기억이 조금이라도 난다 손. 이거 두 개 공식. 아무도 없어요? 지우야 이거 기억나니? 아예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별표 쳐놓으세요. 네. 이 두 개를 아예 완벽하게 해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이게 NCR이고 이거는 N-R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랑 이 뒤에 R이랑 얘랑 더하면 N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앞에 거랑 같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뒤에 거 두 개 곱해서 앞에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6이야. 그럼 이건 뭐랑 같겠어? 80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2죠. 그러니까 얘랑 더해서 뭐랑 같다? 8이랑 같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얘는 뭐냐면요. 좀 쉬운 거, 뭐 6C 2 더하기 뭐 6C 4로 할까요? 4C 4 얘들 4C 몇이니? 4, 3 이렇게 쓰고 2, 1 이렇게 쓰고 4C 3은 4, 3, 2 3, 2, 1이죠. 그러면 3, 2, 3이 나눠지고 얘는 몇이야? 6이죠. 그래서 6 더하기 4는 몇이요? 근데 이 10이 뭐랑 같냐면 5C3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5C3은 5, 4, 3, 3, 2, 1이죠. 그럼 이거 나눠지면 2 해서 10 되는 거 보이나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체크하셔야 되냐면 4C 더하기 4C3이 뭐다? 5C3이랑 같은데 이게 앞에 거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차이 나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큰 거를 따라가고 얘는 하나 늘리셔야 됩니다. 요거요. 오케이? 요 패턴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NCR은 뭐가 된다? N-1, R-1, N-1,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NCR이다. 자, 예시 들어서 하나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7C 3, 7C 4예요. 이거 몇 들어가야 될까? 8C 큰 거 4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요거 꼭 네? 맨 위에 요거요? 요거 그냥 똑같아요. 네.
저걸로 체킹해 주시면 되고. R-1. R. 네. 넘어갈게요. 자, 문제 풉시다. 여러분들이 자주 풀게 된다면 저 n이랑 사실 r은 그냥 눈에 쩍쩍 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 n 몇인가요? 6 이렇게 보이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합 자주 하다 보면 보일 거예요. 6, 3이 20인 게. 일단 뭐 안 보이면 n부터 몇 개를 나열해야 돼? 3개 나열해야 돼, 3개. 줄이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3부터 하나씩. 이게 몇이다? 20이다. 자, 이건 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일단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n, n-1, n-2가 지금 이게 6이고 20이니까 6 곱하기 20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들아? 일단 넘겨서 3차로 푼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아? 이건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냥 연달아 3개 곱해져 있는 거 찾아야겠죠? 괜찮아요? 연달아 곱해져 있는 거 6이니까 얘는 5, 4 이렇게 되면 되나요? 그래서 얘가 6이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n이 6. 네, n이 6 써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해서 그냥 몇시 몇인 줄 아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6시 몇? 3이 20이죠. 그래서 R이 3이다. 이렇게 체킹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이거는 NC6하고 NC8하고 같다. 근데 뒤에 두 개가 합쳐서 몇? 14잖아요. 그죠? 그럼 N이 몇이다? 14가 된다. 얘네 둘이 같아. 그러면 6하고 8하고 더해서 뭐랑 같다? 이 n이랑 같다. 라고 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14를 넣어보면 14C 6이랑 뭐랑 같다? 14C 8이랑 같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그 다음에 이거는 네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4번 10C R이랑 10C 3이랑 같대. 자, 그러면 R은 뭐가 가능할까요? 10C 7 그리고 10C 3 이렇게 하면 얘랑 얘랑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겠죠. 그러면 R이 7 되는데 이것만 될까요? 어떤 것도 돼요? 똑같아도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3도 된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고 16번. 자, 16번 봅시다. 얘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래요. 일단 5명을 뽑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남학생, 여학생 구분지어서 뽑는 거니? 아니죠. 그죠? 몇 명 중에서 뽑는 거야? 총 10명 중에서 5명 뽑는 거야. 10시 5. 네. 이거는 네,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252 나오고요.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9, 8, 7, 6. 그냥 앞에부터 지우면 되죠. 12, 5 곱하기 2고 4, 3, 10이니까 6하고 나누면 2, 1 이렇게 되니까 2, 8하고 4하고 그러면 4, 7, 28이니까 28 곱하기 9 해보면 나오겠죠. 72, 18 해서 25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을 뽑는데요. 남학생 몇 명 중에? 4명 중에 2명 뽑는다. 여학생 몇 명 중에? 6명 중에 3명 뽑는다. 뽑기만 하니까 C예요. 순서 안정하니까. 근데 얘네 둘이 곱해야 돼? 더 해야 돼? 곱해야겠죠. 그쵸? 그냥 동시에 뽑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몇? 6이고 얘는 20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곱해서 120.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6, 5, 4, 3, 1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7. 자, 7가지 무지개색 중에서 4가지를 뽑는데요. 이게 하나가 잘린 것 같은데 잘렸죠? 3번 있나요? 네, 3번 있죠. 잠깐 빌려줄래?
3번. 자, 1번 봅시다. 우리가 7개 중에서 빨강, 주황을 포함하면 돼요. 자, 빨강과 주황을 포함했어. 자, 얘네 포함했으면 나머지 몇 개 더 뽑으면 돼? 2개 포함하면 되죠. 맞아요? 2개. 몇 개 중에서 2개 더 뽑아야 돼? 그치. 왜냐면 7가지에서 이미 2개를 사용했고,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OC. 그래서 얘는 5, 4, 2, 1이니까 10. 자, 두 번째, 노랑과 초록을 제외한대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무지개색 중에서 노랑 제외하고 초록 제외한대요. 그럼 몇 개 남아요? 5개 남죠. 5개 중에 몇 개 뽑아? 4개 뽑으니까, 그치? OC4. 여러분들 앞으로 OC4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치? OC1로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5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랑은 안 뽑고 남색 보라는 뽑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남색 보라를 뽑아요. 파랑은 안 뽑아요. 총 몇 개 썼어요? 3개 썼죠, 3개. 맞아요? 남은 게 몇 개? 천천히. 7개에서 3개를 썼으니까 4개 남았겠죠? 그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2개 뽑아야 되니까 4C가 되겠죠. 그래서 4C는 몇? 6이 되죠? 4, 3, 2, 1 하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잘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의사 6명과 간호사 4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까 어떻게 푼다고 했죠? 전체 경우에서 뭘 뺀다? 여사건. 잘했어요. 전체에서 여사건 뺀다. 얘들아, 그러면 이거 여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만 뽑는 거. 그쵸? 간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의사만 뽑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냥 간호사 뽑지 않는다라고 체크할게요. 그러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의사랑 간호사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10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 3명 뽑는 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10시 3이 되는 거고. 자, 여사건은 그러면 몇 시 몇일까요? 몇 명 중에서? 의사 6명 중에서 몇 명 뽑는다? 3명 뽑는다. 그래서 6시 3이 되겠죠. 그러면 120 빼기 20이니까 답이 100이 되겠죠. 여러분들 조합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익혀질 겁니다. 19, 8이고 3이 1이니까 이거는 3, 9, 3 남고 2, 8, 4 남어. 그래서 12, 10 해서 120 되고요. 얘는 해보시면 20 나올 겁니다. 넘어갈게요. 19번. 자, 부모와 자녀 4명으로 이루어진 6명 감수 가족 중에서 5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울 때 부모가 모두 포함된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상황 설정을 천천히 잘 해보셔야 돼요. 일단 부모와 자녀 4명이니까 부가 있고 뭐가 있고 아이가 4명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6명 가족 중에서 5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데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부모가 모두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 부모 2분은 모두 뽑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을 더 뽑아야 되죠? 5명 총 뽑아야 되니까 3명 더 뽑아야 되죠. 그쵸? 2명 뽑았으니까. 그러면 일단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는다? 4시 3이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한 줄로 세우는 거면 이거 P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내가 지금 5명 다 뽑고 배열하는 게 아니죠. 3명 뽑고 3명만 배열해버리면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다 뽑고 배열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이제 부모가 여기 이제 있겠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명이 뽑혔겠죠. 그러면 이제 뽑힌 상황에서 이렇게 뽑은 상황에서 우리가 몇 팩토리얼? 한 줄로 세우니까 5팩토리얼 맞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 네. 이게 C로 써야 된다. 그래서 얘는 4시 3이니까 4시 1로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고, 그러면 4 곱하기 120?
그래서 482, 2번이 정답이 된다. 뭐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20번. 네. 얘들아, 함수의 개수 기억나니, 이거? 함수의 개수? 자, 천천히 갈게요. 일단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x가 있고 y가 있을 때 네, 이 개수를 잡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선 지금 1, 2, 3, 4, 5가 있고 간단하게 봅시다. 1, 2, 3으로 보고 얘도 1, 2, 3, 4 정도로 볼게요. 자, 그때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만약에 자, 요거는 전부 다 해볼 거거든요. 자, 함수의 개수. 자,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함수의 개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뭐예요? 내가 x 하나당 몇 개를 만나야 돼? y 한 개를 만나야 되지, 그치? 그러면 x가 뽑을 게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죠. 1이 뽑을 게 네 가지. 그러면 내가 하나 뽑았어요. 그럼 2가 몇 가지 뽑을 수 있어? 세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함수는 똑같이 연결돼도 돼요. 그지? 이건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도 네 가지, 2도 네 가지, 3도 네 가지에서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 보이나요? y의 x제곱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y의 x제곱. 나중에 이제 중복 순열이라고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면 이거는 y, i, x 이렇게 들어가요.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저 기호를 쓸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x가 서로 다를 때 y도 서로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x가 하나 연결됐어.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고. 자, 그럼 이거 하나 선택했으니까 2는 1의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에서는 세 가지. 또 선택해버리면 3에서는 두 가지. 그래서 얘는 뭐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4개 중에서 3개를 어떻게 한다? 뽑는데 순서도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괜찮아요? 오케이?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 만약에 2, 3, 1로 정한다. 그러면 얘가 2, 3, 1 이렇게 알아서 정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가지? y, p, x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y의 개수, y의 치역의 개수에서 정의의 개수. 뭐 공역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공역에서 치역 개수, 공역에서 정의역 개수.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개수.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개수가 같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개수가 같을 때 어떻게 진행한다? 1대1 대응은 뭐예요? 1대1 함수에서 뭐 추가해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공역치역 같으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2가 2가지, 3이 1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3이 1이니까 얘는 3팩토리얼 되겠죠. 그래서 그냥 y 팩토리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괜찮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개수. 항등함수는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만 가는 거죠.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간다면 이건 한 가지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예요, 얘들아? 내가 x가 뭐든 y가 몇 개로 정해진다? 한 개로 정해진다죠. 그죠? 그러면 이 한 개가 어떤 건지 정하는 거니까 y의 개수랑 같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나와요. 이건 아마 이제 기호가 이런 기호를 쓸 거예요. 이런 기호.
요런 기호를 써가지고 뭐 왼쪽이 크다, 뭐 오른쪽이 크다 요런 거를 쓸 거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일단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증가함수예요. 이 표현이 증가함수예요. x1보다 x2가 뭐 할 때?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 동일해야 돼요, 방향이. 이게 왜 증가함수냐? x1을 내가 넣었어요. 그러면 그 함수의 함수값이 fx1일 텐데 내가 x2를 넣었어요. 그러면 얘 함수값이 fx2인데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되죠. 따라서 우상향해야 되죠. 괜찮아? 이래서 증가함수예요. 오케이? 자, 그럼 감소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함수는 이게 줄어들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얘 늘어날 때 이건 줄어들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 반대인 게 감소함수예요. 이거 들어가면 감소함수다. 자, 그래서 저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네는 자,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1이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2를 뽑았어요. 자, 2는 1 뽑을 수 있어 없어? 증가함수라면? 뽑을 수가 없죠. 왜냐면 1이 2를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무조건 더 큰 걸 뽑아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얘를 못 뽑으니까 뽑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제한되죠. 얘가 얘를 뽑고 얘가 얘를 뽑았어요. 그러면 얘네 순서는 어쨌든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 4개 중에서 몇 개만, 3개만 그냥 뽑아놓고 그냥 순서대로 그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4C3. 그래서 YCX가 되는 겁니다. YCX. 뭐 나중에는 여기서 하나 정도만 더 추가가 될 거예요. 뭐 어쨌든 요거 다 설명해 줬고. 자, F4가 5래요. 자, 요거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1, 2, 3, 4, 5, 9) 1, 2, 3, 4, 5, 6, 7. 자, 4가 5로 간대요. 이거는 고정이야. 근데 무슨 함수? 증가함수래요. 그러면 1, 2, 3은 갈 수 있는 게 어디? 1, 2, 3, 4 맞아요? 괜찮아? 1, 2, 3, 4는 1, 2, 3은 1, 2, 3, 4로 간다.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야? 지금 현재 증가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몇 C 몇? 4C 3이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게 4C 3이다. 여기서 3개 아무거나 정해놓고 찡찡찡 이어주면 알아서 증가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몇 C 몇? 2C1이겠죠? 그래서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야겠죠. 그치, 4C3은 4C1이랑 같으니까 4 곱하기 2가. 그래서 8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21번 X. 22번 X. 넘어갑시다. 자, 분할과 분배 나오는데 여러분들 분할도 분배도 합통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 잘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한번 갈게요. 자, 얘들아, 분할은 얘가 지금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6개가 있어요. 근데 뭐 3개, 아니 뭐 2개, 2개, 2개로 나눈대. 그러면 6개 중에 뭐 2개 뽑고 4개 중에 남은 4개 중에 2개 뽑고 남은 2개 중에 2개 뽑고 요거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그래서 분할의 수는 자, 일단 먼저 처음에 n개가 있어요. 이 n개가 있는데 여기서 p개가 있을 거고 q개가 있을 거고 r개가 있을 거예요. 분할은 꼭 3개로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할 수도 더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분할할 때 중요한 건 총 몇 개야 지금? n개죠. 그쵸? 맞아요? 이 n개 중에서 몇 개? p개를 먼저 뽑아야 돼. 그러면 np 몇이에요? nc 몇이에요? p죠? 괜찮아? n개 중에서 p개를 뽑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게 몇 개예요? 이게 총 n개였는데 여기서 남는 게 이제 n-p가 남았죠.
그럼 이 n-p에서 또 q개를 뽑아요. n-pc q겠죠. 그럼 남는 게 어차피 알게 딱 남지 않겠니? 맞아요? 그러면 알게, 남은 알게 중에 또 알게를 뽑아야겠죠. 자, 그래서 분할의 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다가 요거 적어주시면 되고, 저기가 됐니? 근데 RC, R이면 1 아니에요? 네, 1인데 무조건 쓰셔야 돼요. 버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쓰세요. 자, 이게 어떤 경우에만 쓰냐면 모두 달라야 돼요, 이 숫자가. 모두 달라야 돼요. 근데 두 수가 만약에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뭐 7개에서 2개, 2개, 3개 이렇게 나누는데 2개 뽑으면 7C, 남은 5개 중에 2개 뽑으면 5C, 남은 3개 중에 3개 뽑으면 3C3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1, 2 뽑고 3, 4 뽑고 5, 6, 7 뽑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3, 4 뽑고 1, 2 뽑고 5, 6, 7 뽑을 수도 있지. 이걸 내가 분할했다는 거는 그냥 묶음으로 나눴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서로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이거? 같은 경우죠. 맞아요? 왜? 이건 그냥 1, 2, 3, 4, 5, 6, 7 그냥 같이 있는 것 뿐이야. 맞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모였고 이렇게 모였을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이렇게 뽑으면 이걸 같은 경우로 인식했어요? 다른 경우로 인식했어요? 다른 경우로 인식한 거야. 그죠? 맞아요? 그래서 7C1을 얘 먼저 쓸 수도 있고 얘 먼저 쓸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건 중복되니까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 2로 나누는 기준은 내가 지금 이거 똑같은 것만 겹칠 수 있죠. 다른 건 안 겹치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하는 거? 순서 배열하는 거. 그러니까 2개를 배열하면 2팩토리얼 분의 1로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순서만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순서로 나눠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이것도 똑같이 써요. NCP, 그 다음에 N-P, CQ, 그 다음에 RC, R인데 이게 만약에 2개 정도가 똑같다. 2개가 똑같다 하면은 2팩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두 같은 수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 밑에다 쓸게요. NP, NCP, 그 다음에 N-P, CQ, 그 다음에 RCR 이렇게 있은 다음에 여기서도 3개가 똑같으면 몇 팩으로 나눠줘야겠니? 3팩으로 나눠줘야겠죠. 순서가 배열됐으니까 그 순서만큼 나눠주면 순서가 사라진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분배 가면 자, 분할된 묶음을 나눠주는 거. 요걸 분배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게 지금 A로, B로, C로 막 가고 싶대. 오케이? 그래서 이 묶음을 어디로 보낼지, 이 묶음을 어디로 보낼지 이제 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P는 몇 가지 갈 수 있어요? 3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3이지. 맞아요? 그럼 얘가 얘 왼쪽에 갔으면 얘는 선택지가 몇 개? 2가지죠. 남은 건 1가지죠. 해서 3팩토리얼. 그러니까 나눠줄 개수를 팩토리얼로 곱해주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밑에 거 지울게요. n묶음으로 분할하여. 그러니까 일단 분할하는 개수를 써야겠지. 분할하는 경우의 수. 거기다 뭘 곱한다?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몇 개로? n명에게 분배하니까 n팩토리얼 곱하는 거. 분할하는 경우는 이 위에 있는 거라고 인식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모르니까 다음 문제로 해서 예시 한번 듣게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23번.
자, 6명의 학생을 1명, 2명, 3명으로 나눈대요. 자, 그러면 얘는 뭘 먼저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1명. 자, 6명 중에 1명 뽑아. 자, 하나. 이렇게 있어요. 1명 뽑았어. 몇 시 몇? 6시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명 중에 2명. 5시 2. 나머지 3명 중에 3명. 3시 3이다. 근데 얘는 겹칠 만한 게 없죠? 1, 2, 3으로 뽑든, 뭐 2, 1, 3으로 뽑든, 뭐 나뉘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끝이에요. 1번은. 뭐 계산하시면 되고요. 6 곱하기 10 곱하기 1이겠네요. 60. 그 다음에 2번. 한 명 한 명 4명으로 나눈대. 한 명 한 명 4명.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치, 6시 1. 그 다음에 5시 1, 4시 4. 자, 근데 여기서 분할을 딱 한 번 했을 때 똑같은 수가 나와. 그럼 몇 팩분의 1? 2팩분의 1. 몇 개? 2개니까 2팩분의 1이에요. 2개니까. 괜찮아요? 왜 그렇다? 내가 만약에 1, 2, 3, 4, 5, 6이었어. 2, 1, 3, 4, 5, 6이었어. 이거는 그냥 분할만 하면 똑같은 건데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잖아. 지금 여기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 배열하는 만큼 나눠줘야 돼. 2개를 배열하니까 2팩.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2명, 2명, 2명이니까 6시 2. 그 다음에 2명 뽑으니까 6시. 나머지 4명 중에 2명 뽑으니까 4시. 나머지 2명 중에 2명 뽑으니까 2시. 자, 마지막 걸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게 겹치는지 항상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몇 개? 3개를 내야 하니까 몇 팩분의 1? 3팩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는 6, 5, 2분의 1이니까 15. 얘는 15, 6, 1, 6분의 1, 15. 자, 마지막으로 뭐 6명의 학생을 세조로 나눈대요. 세조로 나누는 방법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세조로 나누는 건 이렇게 다 나눌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 경우를 다 합치면 돼요. 일단 조로 나눴어. 조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군데 분배하는 거죠. 봉사활동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몇 팩 곱해야 돼? 3팩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90 곱하기 6이니까 542 정답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대진표 있는데 넘어갈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빠이.